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TV입니다. 오늘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 조종면허 1급, 2급 필기 100% 듣기로 합격하는 문제은행 700제 스피드 암기노트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심정지 환자의 응급처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인공호흡 시 약 2, 3초에 걸쳐서 가능한 한 빠르게 많이 불어넣는다. 틀렸습니다.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인공호흡 시 평상시 호흡과 같은 양의 호흡을 약 1초간 불어넣지 2, 3초 아니다. 가능한 한 많이 불어넣는다. 틀렸습니다. 평상시와 똑같은 호흡량으로 불어넣는다. 1초간. 일반인 구조자에 의한 기본 소생술 순서로 옳은 것은 자, 구조 후에는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 하고 반응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119 등 도움 요청을 먼저 한 후에 호흡을 확인하고 호흡이 없을 시 심폐소생술을 진행합니다. 반응 확인, 도움 요청, 호흡 확인, 심폐소생술 순이다. 반도호심입니다. 기본 소생술은 반도호심, 반응 확인, 도움 요청, 호흡 확인, 심폐소생술, 반도호심. 동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동상의 가장 흔한 증상은 손상 부위의 감각 저하다. O. 현장에서 수포, 물집을 터뜨리지 않습니다. O. 다리가 붓고 물집이 있을 시에는 가능하면 누워서 이송을 합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하지만 동상 부위를 녹이기 위해 문지르거나 마사지를 하지 않으며 자, 여기까지 맞고요. 열을 직접 가하는 게 도움이 된다. 열을 직접 가하면 추가적인 조직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상된 조직을 문지르게 되면 얼음 결정이 세포를 파괴돼서 문지르거나 마사지를 하지 않는 건 괜찮으나 열을 직접 가하는 것은 추가적인 조직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동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저체온증 응급처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은 충격에도 심실세동, 부정맥이 발생하므로 최소한의 자극으로 환자를 다룬다. 맞겠죠? 체온 보호를 위하여 젖은 옷은 벗기고 마른 담요로 감싼다. 맞고요. 노약자나 영아의 경우 저체온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신체 말단 부위부터 가온을 시킨다. 열을 가해서 온도를 올린다. 이런 거겠죠? 하지만 신체 말단 부위부터 틀렸습니다. 신체 말단 부위부터 가온시키면 오히려 중심 체온이 더 저하되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부부터 복부, 흉부 등의 중심부부터 가온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신체 말단 부위부터 가온시킨다. 틀렸습니다. 열로 인한 질환에 대한 설명 및 응급처치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자, 열로 인한 질환은 열경련, 열사병, 일사병 있는데요. 일단 열경련은 열손상 중 가장 경미한 유형입니다. 그 다음이 일사병, 열손상 중에 가장 흔히 발생하며 어지러움, 두통, 경련, 일시적으로 쓰러지는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자, 한여름에 군 훈련소에서 대대장님이 너무 훈시를 오래 해서 쓰러지는 병사들 여러 봤습니다. 자, 일사병입니다. 그리고 일사병 환자의 응급처치는 시원한 장소로 옮긴 후에 의식이 있으면 이온 음료 또는 물을 공급한다. 하지만 그 쓰러진 병사 중에 포카리 스웨트 마시려고 일부러 쓰러지는 친구 있었습니다. 자, 일사병은 열 손상 중 가장 흔히 발생한다. 자, 하지만 아주 무서운 열사병은 열 손상 중에 가장 위험한 상태로 땀을 많이 흘려서 피부가 축축하다? 가장 위험한 상태는 맞지만 피부 축축 아닙니다. 열사병은 땀을 이미 많이 흘려버려서 피부가 뜨겁고 건조해지며 붉은색으로 더 이상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열사병은 가장 중증인 유형이고요.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피부가 축축하다면 틀립니다. 외상 환자의 응급처치로 옳지 않은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한 출혈로 지혈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 지혈대를 적용할 때 최대한 가는 줄이나 철사를 사용한다? 틀렸습니다. 철사 이런 거 몸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지혈대는 적어도 폭이 5cm 이상 되는 천을 사용합니다. 상식적으로 철사를 지혈에 사용하면 피부나 혈관이 손상되겠죠? 절대 사용 금지입니다. 지혈에 최대한 가는 줄 또는 철사 사용하지 않는다. 쓰러진 환자의 호흡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이거 하나만 기억합니다. 얼굴과 가슴을 10초 정도 관찰하여 호흡이 있는지 확인한다. 자, 내 얼굴을 가까이 대야 되겠죠. 상대방의 얼굴과 가슴에 가까이 대고 10초 동안 관찰해서 호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맥박을 잰다? 눈동자를 뚫어져라 쳐다본다? 아니고요. 얼굴과 가슴을 10초 동안 관찰해서 호흡이 있는지 확인한다를 찾으셔야 됩니다. 근골격계 손상, 응급처치로 옳지 않은 것은 붕대를 감을 때는 중심에서 신체 말단 부위 쪽으로 감는다? 틀렸습니다. 자, 붕대는 신체 말단, 손이나 발 쪽, 신체 말단 부위에서 중심 부위, 심장 쪽으로 감아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혈의 순환을 돕는다. 그래서 중심 부위에서 말단 부위 쪽으로 간다? 틀렸습니다. 그림과 같이 손 끝부터 이렇게 감아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야 신체 말단 쪽에 정맥혈이 갇히지 않고 이렇게 심장 쪽으로 다시 돌아온다. 순환을 돕는다. 알아두시고요. 상처 처치, 드레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드레싱은 상처 오염을 방지하고 출혈을 방지하고 출혈 계속 시에는 기존 드레싱을 제거하지 않고 다시 거즈로 덮어서 압박을 한다. 옵니다. 자, 드레싱은 상처 오염 방지와 출혈 방지 목적 그리고 기존 드레싱 제거하지 않고 다시 거즈 덮어 압박한다. 출혈이 계속될 시에. 하지만 개방성 상처 세척 용액으로 알코올이 가장 효과적이다 하면 틀렸습니다. 자, 현장에서 상처 세척 시에는 생리식염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알코올을 사용하면 살균력은 있지만 통증과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생리식염수가 있다면 그걸 사용하고 알코올 사용하지 않는다. 알코올이 가장 효과적이다. 땡입니다. 틀렸습니다. 기도가 막혔다. 기도 폐쇄 시의 응급처치 방법 중 하임리히법. 하임리히법의 순서는 하임리히법은 그림과 같이 큰 물체를 삼키다가 목구멍에 걸렸다. 이런 사람을 뒤에서 도와주는 방법인데 먼저 허리를 감싸 안고 주먹은 배로 밀쳐 올리면 이물질이 밖으로 빠져나온다. 허배밀박입니다. 하임리 순서는 허배밀박. 자, 보기에서도 허배밀박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걸 찾으시면 됩니다. 먼저 환자의 뒤에 서서 허리를 팔로 감싸 안고 한쪽 다리를 환자의 다리 사이에 지지한다. 자, 동작을 상상하면 일단 허리를 감싸 안고요. 그 다음에 주먹을 쥔 손의 엄지를 배꼽과 명치 중간에 위치를 시킨다. 허배. 그 다음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쥔 손을 감싸고 빠르게 후상방으로 밀쳐 올린다. 허배 밀. 마지막으로 이물질이 밖으로 나오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한다. 자, 이 순서입니다. 뭐 의식을 잃었는데 뭐 다른 걸 계속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디귿은 맨 마지막이고 동작을 상상하시면 허리, 배꼽 밀쳐 올린다. 허리 감싸고 주먹으로 배꼽과 명치 중간
밀쳐 올린다. 이렇게 보면 허베 밀박 기억 안 나셔도 상상만으로 맞추실 수 있습니다. 허베 밀박 하임리법 순서입니다. 안구 손상의 응급처치로 옳지 않은 것은 한쪽 눈에 이물질이 안 통했을 시에는 손상받지 않은 눈은 시야 확보를 위해 덮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자, 얼마나 아플까요? 한쪽 눈에 이물질이 관통했다. 양쪽 눈 모두 덮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쪽 눈동자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쪽 눈으로 보려고 막 눈을 움직이면 다친 눈도 움직이게 되면서 엄청나게 아프기 때문에 안구 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양쪽 눈을 모두 덮는다. 그래서 손상받지 않는 눈은 덮지 않는다 하면 틀렸습니다. 자, 심정지 환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시에 전기 충격 후에 바로 이어서 시행해야 할 응급처치는 바로 가슴 압박입니다. 답이 크게 보이죠? 가슴 압박. 자, 경련 시에 응급처치 방법 중 옳은 것은 이번에 옳은 거네요. 경련 시에는 의식이 몽롱한 상태, 혼수 상태는 아니고 혼미한데 좀 많이 혼미한 상태, 기면 상태입니다. 경련 후에 기면 상태가 되면 환자의 몸을 한쪽 방향으로 기울이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옵니다. 요거 찾으셔야 됩니다. 경련 시 기면 상태 찾으셔야 됩니다. 의식 몽롱 상태 찾아라. 자, 경련이 일어났을 때 붙잡거나 움직임을 멈추게 한다. 헷갈리는데요. 절대 답으로 하시면 안 되고 입안에 손가락을 넣는다. 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입 대 입 인공호흡을 하려 든다. 자, 성추행으로 잡혀갑니다. 경련 시에는 경련 후에 기면 상태가 되면 환자의 몸을 한쪽 방향으로 기울이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이거 찾으셔야 됩니다. 자, 심폐소생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슴 압박의 깊이에 대한 겁니다. 자,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먼저 영아는 4cm입니다. 그리고 성인은 5cm, 그 중간에 소아는 8cm 미만인데요. 4에서 5cm, 영아와 성인의 사이니까 4에서 5cm다. 영아 4cm, 성인 5cm, 소아는 4에서 5cm. 이게 옳은 깊이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했을 때 보기 중에 소아의 가슴 압박 깊이는 4cm, 4에서 5cm죠. 영아는 3cm, 4cm죠. 이다 하면 이걸 답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 깊이는 영아 4cm, 성인 5cm, 소아는 그 중간 4에서 5cm다. 자, 영아 4cm만 외우면 되겠죠. 자, 뇌졸중 환자에 대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네요. 뇌졸중 증상의 발현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자, 딱 봐도 틀렸다는 느낌 옵니다. 자, 뇌졸중은 발현 후 3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 최대한 빨리 병원에 도착해야 됩니다. 혈류 공급 중단이 길어질수록 회복이 어렵고 심한 합병증도 남게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는 3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 발현 시간 중요하지 않다 하면 틀립니다. 자, 해저 저질 종류로 자갈은 기호 찾는 문제인데요. 자갈은 그래블 G죠. 그래블 G입니다. 뻘은 머드 M이고요. 암반은 락 R이고요. 모래는 샌드 S입니다. 자, 요 세 약자는 단어가 쉬워서 바로 유추가 되는데 자, 자갈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갈은 그래블입니다. 그래블. gravel. 자, 해파리에 쏘였을 때 대처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쏘인 즉시 환자를 물 밖으로 나오게 한다. 맞고요. 증상으로는 발진, 통증, 가려움증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혈압저하, 호흡곤란, 의식불명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자, 맞겠죠? 자, 남아있는 촉수를 제거해주고 바닷물로 세척해준다. 맞습니다. 바닷물로 세척합니다. 하지만 해파리에 쏘인 모든 환자는 식초를 이용해서 세척해준다. 자, 틀렸습니다. 자, 식초나 알코올 등으로는 세척을 했을 때 해파리의 독액이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척 금지고요. 특히 작은 불에 관 해파리, 그림과 같이 작은 불에 관 해파리는 식초를 사용했을 때 독액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해파리에 쏘인 모든 환자는 식초를 사용해서 세척해준다. 틀렸습니다. 동상, 화상의 응급처치 시 옳은 것은 자, 발가락, 손가락 동상 환자에게 소독된 마른 거즈를 사용 시 발가락, 손가락 사이에 끼운다. 맞습니다. 왜 끼우죠? 손상 부위가 서로 달라붙는 걸 예방하는 거겠죠. 그래서 소독된 마른 거즈를 발가락, 손가락 사이에 끼운다. 동상 환자에게 옳은 응급처치가 되겠습니다. 자, 틀린 거 볼까요? 동상 환자는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이 도움된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체온증 걸립니다. 자, 광범위한 화상 시에 신속하게 차가운 물로 냉각한다. 틀렸습니다. 광범위한 화상 입었을 때 차가운 물로 바로 냉각하면 심각한 체온 저하가 발생합니다. 병원 이송 시 동상 부위를 아래로 향하게 한다. 틀렸습니다. 팅팅 붓는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동상 부위를 위로 향하게 하고 이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마른 거즈를 발가락, 손가락 사이에 끼운다. 이게 옳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부목을 고정할 때 일반 원칙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거 먼저 볼까요? 상처는 부목을 적용하기 전에 소독된 거즈로 덮어준다. 맞고요. 골절 부위를 포함해서 몸쪽 부분, 먼쪽 부분, 관절을 모두 고정한다. 자, 맞습니다. 그리고 붕대로 압박 후에 상처보다 말단 부위의 통증이나 창백함 등 순환 감각, 운동 상태를 확인한다. 자, 맞겠죠? 말단 부위, 순환 감각, 운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골절이 확실하지 않은 때에는 손상이 의심되더라도 자, 이런 거 나오면 틀리죠. 의심되더라도 부목은 적용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골절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손상이 의심될 때는 부목으로 고정한다. 않는다 하면 틀리겠죠. 확실하지 않더라도 의심되면 고정한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옆에 다른 구조자가 있는 경우 3분마다 가슴 압박을 교대한다. 가슴 압박 교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틀렸습니다. 3분마다가 아니고 매 2분마다 가슴 압박을 교대해 주는 것이 구조자의 피로도 줄이고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을 제공할 수 있다. 2분마다 교대합니다. 이 2분. 응급처치 방법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흉부 관통상 후에 이물질이 제거되어 상처로부터 바람 새는 소리, 거품 섞인 혈액 등을 관찰해서 폐 손상 시에는 3면 드레싱으로 호흡을 도와야 한다. 자, 긴데요. 이건 맞는 지문입니다. 자, 흉부 관통상 후 이물질이 제거되어 상처로부터 바람 새는 소리, 거품 섞인 혈액 등이 관찰될 때 3면 드레싱으로 호흡을 도와야 한다. 맞고요. 자, 답은 이겁니다. 복부를 강하게 부딪힌 환자는 대부분 검사에서 금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음식물 섭취를 금하고 자, 여기까지 맞고요. 진통제는 필수로 먹을 수 있도록 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자, 음식물 섭취 금하는 거 맞고 진통제도 금하는 게 좋습니다. 자, 금식은 필요하나 진통제는 진찰할 때 혼란을 가져오므로 자, 먹지 않습니다. 복부를 강하게 부딪힌 환자는 진통제 먹지 않는다. 일단 시험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닐 것 같지만 답은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복부를 강하게 부딪히면 강하게 마음 먹고 진통제 먹지 않고 견뎌야 됩니다. 필수로 먹는다. 틀렸습니다.
심정지 환자의 가슴 압박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불충분한 이완은 심박출량 감소로 이어진다 맞고요. 매 가슴 압박 후에는 흉부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한다. 이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문제 또 나옵니다. 2명 이상의 구조자가 있으면 가슴 압박 역할은 2분마다 아까 나왔죠? 2분마다 교대하고 가슴 압박 교대는 가능한 빨리 수행하여 가슴 압박 중단을 최소화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불충분한 이완은 흉곽 내부 압력을 증가시켜 뇌동맥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킨다. 틀렸습니다.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뇌동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킨다. 자, 기본 소생술의 주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중에 만 10세 이상은 성인, 만 10세 미만은 소아에 준하여 심폐소생술을 한다. 기준이 10세 아닙니다. 10세 아니고 발음 이상한데 10세 아니고 8세입니다. 8세. 심폐소생술에서의 나이의 정의는 일단 신생아는 출산 때로부터 4주까지, 영아는 만 1세 미만의 아기, 소아는 만 1세부터 만 8세 미만까지, 그리고 성인은 만 8세부터 성인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만 10세 아니고 만 8세다. 기본 소생술의 나이 정의였습니다. 자, 옳은 것도 3개 볼까요? 심장 전기 충격이 1분 지연마다 심실세동 치료율은 7에서 10%씩 감소한다. 맞고요. 인공 없이 평상시 호흡량으로 1초 동안 숨을 불어넣는다. 자, 다른 문제에서 답으로 나왔죠? 자, 압박 깊이.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성인 5cm, 소아 4에서 5cm, 영아는 4cm였죠. 성인 기준은 8세부터다. 화재 시 발생하는 주요 유독가스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무색, 무미, 무치 하고 산소 대신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가 각 조직으로 제대로 운반될 수 없기 때문에 저산소증이 생긴다.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에 산소보다 250배 쉽게 결합하는 이 유독가스.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두통, 구토 등의 경미한 증상에서부터 혼수 상태 등 중증 증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 유독가스는 일산화탄소입니다. 일산화탄소. 그래서 구공탄, 연탄 보일러를 켜놓고 잠들었다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례. 무색, 무미, 무치의 가스는 일산화탄소다. 연부조직 손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연부조직, 피부조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열상은 거칠거나 딱딱한 면에 피부가 문질러지거나 긁혀서 표피와 진피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이다. 틀렸습니다. 자, 열상 아니고요. 자, 거친 면에 피부가 문질러지거나 긁혔다. 찰과상이죠. 자, 열상은 잘린 겁니다. 잘린 거. 피부가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서 잘린 것. 아이고 무서워. 잘린 게 열상이고 찰과상은 거칠거나 딱딱한 면에 문질러지거나 긁혀서 표피와 진피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이 찰과상입니다. 그래서 열상이 딱딱한데 긁혀서 떨어져 나갔다. 틀렸습니다. 자, 옳은 것은 피가 계속 흐르면 지그시 압박하고 지혈을 유지한다. 상처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한다. 맞고요. 개방성 연부조직 손상의 유형은 찰과상, 열상, 결출상, 관통상 있습니다. 관통상은 칼이나 뾰족한 물체에 찔리거나 총상을 입은 경우 관통상이 되겠죠. 그래서 열상, 찰과상, 관통상 정도 뜻을 파악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동심장 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춰야 하는 기관이 아닌 것은 자, 우린 선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니까 공공보건의료기관, 철도 차량의 객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모두 자동심장 충격기 등 심폐소생술 응급장비를 갖춰야 하는 기관이지만 자, 선박법에 따른 총톤수 10톤 이상 선박 아니다.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심폐소생술 응급장비 갖춰야 하는 기관은 공공의료기관, 철도 차량 객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이고 선박법에 따른 선박 총중량 10톤 이상 선박 아니다. 자, 협심증. 심장 혈관이 좁아지는 협심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니트로글리세린을 혀 밑에 넣으면 관상동맥을 확장시켜서 심근으로의 상소 공급을 증가시킨다. 맞고요. 휴식하면은 심장 산소 요구량이 감소되어 통증이 소실될 수 있다. 자,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또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게 또 협심증입니다. 심근으로의 산소 결핍으로 환자는 가슴 통증을 느낀다. 당연하겠죠. 자, 가슴 통증의 지속 시간은 보통 1시간 이상을 초과한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고 보통 3에서 8분간, 드물게 1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도 짧게 지속되고 휴식하면 또 통증이 가라앉기 때문에 병을 키우다가 뒤늦게 심각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게 이 협심증입니다. 그래서 가슴 통증이 1시간 이상 초과한다? 틀렸습니다. 자, 1도 화상은 피부의 표피층만 화상을 입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일광 화상, 일상적인 레저 활동을 하면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게 1도 화상입니다. 피부가 붉게 변한 건 맞지만 수포가 생기진 않습니다. 수포가 생기지 않는다. 프로펠러가 한번 회전할 때 선박이 나아가는 거리를 피치라고 합니다. 투수가 공을 던지는 게 피치죠? 선박에서는 프로펠러가 한번 회전할 때 선박이 나아가는 거리가 피치다. 자, 프로펠러가 휜 정도라고 할 수 있다고 하네요. 피치. 입항을 위해 이동 중에 항 포구까지의 거리가 5헬이 남았음을 알았다면 레저 기구의 속력이 10노트로 이동하면 입항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인가? 자, 중학교 때 배운 속력과 시간 구하는 공식. 자,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죠? 시속 100km라고 하면 1시간 동안 100km 간다는 얘기니까 선박에 적용하면 1노트로 1시간 동안 1헬이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노트란 1시간 동안 배가 1해리를 가는 속력이 1노트입니다. 그래서 10노트면은 1시간 동안 배가 10해리 가는 거죠. 약 18km를 가겠죠. 시속으로 따지면 시속 18km가 10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력은 거리 나누기 시간이겠죠. 자, 2시간에 200km 갔다. 그러면 시속 100km듯이 지금 5해리를 10노트로 갔다는 거니까 자,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시간이죠. 분모의 시간과 속력을 바꿔버리면 자, 걸린 시간은 이동 거리 나누기 속력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해리를 갔는데 10노트로 갔다.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2분의 1이 나오죠. 2분의 1시간이다. 그래서 5해리를 10노트로 가면 3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병이 답이 되겠고 속력은 거리 나누기 시간,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력이다. 뭐 요 둘 중에 하나만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제 항해와 관련된 문제들이 쭉 나오는데요. 자, 침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생소한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용어의 의미 정도는 모두 파악하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침노는 자, 해설에는 대수적으로 선박이 항주해 가는 방향. 대수적이란 말은 뭐 수학에서 나오는 엘제브레이가 아니고요. 대수, 물에 대항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선박이 항해해 가는 그 방향, 항적을 침노라고 한다. 또는 선박을 진행시키려는 방향. 또 다른 표현으로 선수미선과 선박을 지나는 좌우선이 이루는 각.
자, 선수미선은 자, 선박의 앞뒤 끝을 이렇게 연결시킨 선이 선수미선이고요. 자, 이 좌오선 학창 시절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본초 좌오선, 흔히 남극과 북극을 연결한 선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자, 이 좌오선에 대해서 우리가 선박을 항해할 때는 총 3가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진짜 지리적으로 노스폴, 북극과 진짜 지구상의 남극, 사우스폴, 이 트루 노스폴과 트루 사우스폴을 이은 선이 진짜 좌오선, 진좌오선이 되겠고요. 자, 지구를 하나의 큰 자석으로 봤을 때 N극과 양극이 있겠죠. N극과 S극이 있을 텐데 그 N극, 마그네틱 노스폴과 S극인 마그네틱 사우스폴을 이렇게 이은 선이 이 지구 자기장의 좌오선, 자기 좌오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실제로 항해를 할 때 나침반이 가리키는 이 컴패스가 가리키는 컴패스 노스와 컴패스 사우스 그 둘을 잇는 선이 나침 좌오선이 되겠어요. 그렇게 3개 정도의 각기 다른 남북을 잇는 선이 있다. 그 정도 알고 계시고, 자, 문제로 돌아오면 그래서 선박을 진행시키려는 방향은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 남북 방향의 기준이 되는 좌오선과 이루는 각이 바로 침노다. 그래서 이 침노에는 아까 3가지 좌오선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3가지의 침노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진좌오선과 선수미선이 이루는 각인 진침노와 자기 좌오선과 선수미선이 이루는 각 자침노, 그리고 컴패스 나침반의 남북 방향 나침 좌오선과 선수미선이 이루는 각인 나침노, 요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침노와 자침노 사이를 편차라고 하고요. 자침노와 나침노 사이를 자차라고 한다. 자,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지만 요게 보기로 나오니까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거 틀리게 써놓기 때문에. 어떻게 외우느냐? 진침노와 자침노 사이가 편차니까 진자 편이다. 진짜 내 편이네. 당신 진짜 내 편이야. 진짜 편. 그리고 자침노와 나침노 사이는 자차니까 짜나자다. 짜나자. 진짜 내 편이라니까. 듣고 있어? 짜나자. 이 지금 짜나? 퍼뜩 일나라. 그래서 진짜 편, 짜나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진짜 편, 짜나자. 진침노, 자침노 사이 편차고요. 자침노와 나침노 사이 자차다. 그리고 북쪽을 영도로 하여서 시계 방향으로 360도까지 측정한다. 뭐를? 침노를 그렇게 측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각도는 시계 방향으로 측정하겠죠. 시계 방향 360도지 반시계 방향 아니다. 그래서 진짜 노스와 선수미선의 각도인 진침노와 마그네틱 노스, 자기 좌오선과 선수미선의 각도인 자침노의 차이, 진짜 내 편이죠. 그래서 여기만큼이 요 D가 편차가 되겠고요. 자나자, 자, 이 자침노와 나침반이 가리키는 침노, 나침노의 차이가 자나자, 자차가 되겠다. 소문자 D가 자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 침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선수미선과 선박을 지나는 좌오선이 이루는 각이다. 맞죠?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침노는 선수미선과 3가지 남북방향 좌오선이 이루는 각이다. 자, 진침노와 자침노 사이는 자차만큼 차이가 있다. 진짜 편인데 자라고 돼 있네요. 틀렸고요. 자침노와 나침노 사이에는 편차만큼 차이가 있다. 자나 잔데 편차라고 돼 있죠? 틀렸습니다. 보통 북을 영도라고 했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360도까지 측정한다. 자, 침노는 시계 방향으로 360도입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들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파랑에 의해서 파도에 의해서 선체의 육자유도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파도가 쳤을 때 배가 막 요동치는 그런 운동 형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6가지가 있는데요. 자, X축 롤링이 있고요. 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치와 스웨이, Y축이고요. 여윙, 요와 헤비가 있습니다. Z축, 요건 깊이축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X축, 전후를 축으로 하여 흔들리는 X축은 롤링이 있고 서지가 있습니다. 축이 X축이기 때문에 느낄 때는 이 좌우로 흔들리는 걸로 느낍니다. X축이 롤 서지다. 그리고 Y축은 앞뒤로 흔들리는 거, 피치와 스웨이, 그리고 Z축으로 흔들리는 것이 요와 헤비입니다. 롤, 서지, 피치, 스웨이, 요, 헤비.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헤비, 스웨이, 요는 다 해당되고요. 스테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뭐 말뜻도 정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흔들림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자, 괄호 속에 적합한 것은 타. 자, 좋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선박의 타는 땡땡과 블라블라를 제공하는 장치이다. 선박의 보침성과 선회성을 제공하는 장치입니다. 일단 외웁니다. 타는 선박의 보침성과 선회성을 제공하는 장치다. 김보성 아니고 타보선입니다. 김보성 아니고 타보선이다. 자, 그림과 같이 자, 프로펠러 뒤쪽에 방향을 유지하고 각도를 설정하는 타 키가 있는데요. 영어로 루더라고 합니다. 이 타는 선박의 보침 성능과 선회 성능을 유지해주는 장치다. 대부분 유속이 가장 빠른 프로펠러 뒤에 설치를 하는데 보조적으로 수미에 설치하기도 합니다. 자, 보침성은 침노를 지킬 침노를 유지한다. 정해진 직진 침노를 유지하는 성질, 그게 보침성이고요. 그리고 선회성은 일정 타각 설정 시에 얼마의 각속도로 선회하는가를 나타내는 그러한 성질이 선회성입니다. 그래서 타는 보침성과 선회성을 제공하는 장치다. 자, 보기에서 감항성은 선박 자체의 안정성 확보 능력을 감항성이라고 합니다. 타는 김보성 아니고 타는 보선이다. 타보선. 자, 선박의 복원력의 감소 원인이 아닌 것은, 자, 선박이 좌우로 기울어지지 않고 똑바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무게중심이 낮기 때문인데요. 일정한 흘수에서 무게중심 위치가 낮을수록 GM은 커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선박에서 흘수, 드래프트는 배가 물속에 잠기는 깊이고, 여기 보기에서 건현 나왔죠. 이 건현의 높이란 프리보드라고 하는데요. 물에 잠기지 않는 선체의 높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흘수는 물에 잠긴 부분, 건현은 물 위로 나와 있는 부분, 먼저 이것부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이 GM이 뭐냐? 이 GM도 알아야 되는데 이따가 설명드리고, 중량물이 선박의 아랫부분에 적재되거나 이동되었을 때 중심 위치가 내려가면서 복원력이 증가한다. 자, 이건 쉽게 이해됩니다. 무게중심이 낮아야 되니까 선박의 윗부분보다는 아랫부분에 중량물을 위치시키면서 무게중심을 낮추면 복원력이 증가한다. 이거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알아야 될 게, 자,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몇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요 그림에서, 자, 선박의 중심의 가장 낮은 부분, 이 K 지점을 용골이라고 합니다. 선박의 아래쪽 꼭지점, 용골이고요. 선박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하고, 부력이 작용하는 지점도 요 선박의 중심이라고 할 때, 선박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 자, 요런 모습이 될 텐데요. 이랬을 때, 여기서 직립시의 중심선은 요렇게 되겠죠. 중심 G는 여기고요. 중심선은 이렇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중력선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작용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부력선 역시 이렇게 수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직립시 중심선과 이 부력선이 만나는 지점, 자, 요 교차점을 M, 메타센터라고 합니다. 직립시 중심선과 부력선이 만나는 지점이 메타센터, M이다. 경심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M을 알아야 아까 나왔던 GM, 무게 중심에서 메타센터까지의 거리, 요 GM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그림에서 보면 요 GM이, 요 G 무게 중심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 GM도 더 길어지게 되죠. 그래서 선박의 복원력이 더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M이 커질수록 복원력은 증가한다. 자, 요거까지 이해되죠? 요 정도 알고 계시고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 선박 복원력 감소의 원인이 아닌 것은 선박의 무게를 줄이기 위하여 건현의 높이를 낮춤. 자, 건현은 물에 잠기지 않는 부분인데 무게를 줄이기 위하여 건현 높이를 낮췄다. 자, 요 그림에서 만약에 이렇게 건현 높이를 싹둑 잘랐다. 한 이쯤에서 메타센터가 형성되고 무게 중심도 약간 낮아진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요 GM선이 줄어들면서 복원력이 감소한다. 그래서 이 건현 높이는 GM과 복원력에 비례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건현 높이를 낮추면 건현 높이는 복원력과 비례하니까 복원력도 감소한다. 그럼 맞고요. 연료유의 탱크가 가득 차 있지 않아서 유동수가 발생했다. 일단 연료 탱크가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이 배 아래쪽을 이 연료 중량으로 잡아주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더 위로 가게 되고 이 GM이 줄어들어서 복원력도 감소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갑판 화물이 빗물이나 해수에 의해서 물을 흡수했다. 자, 갑판 위의 화물들의 무게가 증가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무게중심이 위로 이동하는 거겠죠. 역시 복원력 감소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상갑판의 중량물을 갑판 아래 창고로 이동시켰다. 이건 반대 상황이죠. 아래쪽이 더 무겁도록 무게중심을 더 낮추는 행동이니까 복원력 감소의 원인이 아니라 복원력을 증가시키는 행위다. 자, 약간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래도 알고 계시면 상식적으로도 도움이 되니까 다만 외우지 않고 여러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구명부안의 사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게 구명부안이죠. 자, 정해진 규격이 있습니다. 2.5kg 이상의 무게를 가져야 되고 고유의 부양성이 있어야 된다. 혼자서도 잘 떠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14.5kg 이상의 철편을 담수 중에서 24시간 동안 지지가 가능해야 되고 바깥쪽 둘레, 외경은 800mm 이하, 내경은 400mm 이상일 것. 그래서 요 숫자들을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2.5kg 이상, 고유의 부양성, 14.5kg 이상의 철편을 24시간 동안 지지해야 된다. 외경은 800, 내경은 400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고유의 부양성을 가진 물체로 제작될 것, 요건 옳은 것이고요. 5kg 이상의 무게 아니고 2.5kg 이상의 무게죠. 외경 500, 내경 500 아니고요. 외경 800, 내경 400이겠죠. 14.5kg 이상의 철편을 12시간 동안 지지할 것 아니고 24시간 동안 지지 가능할 것 되겠습니다. 자, 해조류를 선수에서 3노트로 받으며 운항 중인 레저기구의 대지 속력이 10노트일 때 대수 속력은, 자, 이 대수 속력은 대지 속력에다가 조류를 고려했을 때의 속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조류를 선수에서 3노트로 받으며 운항 중이다 하면 더해주면 됩니다. 대지 속력 10노트에서 해조류 3노트를 더 받고 있으니까 13노트다. 그래서 받으며 운항 중이다 빼주면 안 되고 더해준다. 대지 속력 플러스 마이너스 해조류 유속 대수 속력이 되겠습니다. 순유나 역류에 따라 가지고 빼주냐 더해주냐가 결정되겠죠. 자, 선박의 주요 치수가 아닌 것은, 자, 선박은 길이와 폭과 깊이로 측정합니다. 선박의 주요 치수는 길이, 폭, 깊이다. 높이 아닙니다. 선박의 주요 치수 높이 들어가냐? 높이는 안 들어갑니다. 높이 안 들어가고 길이, 깊이, 폭으로 나타낸다. 자, 이상입니다. 동력수상 레저기구 일반 조종면허 1급 2급 듣기로 100% 합격하는 스피드 암기노트 3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00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4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